이 프랑스가 음식점과 카페, 실내 영업을 재개하는 등 코로나19 방역 조치를 추가로 완화했습니다. 백신 접종에 힘입어 코로나 환자가 감소한 미국은 내년 상반기까지 5억 회분의 화이자 백신을 저소득 국가에 제공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제부 조수연 기자와 함께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제 프랑스가 일상 회복에 한 발 더 다가섰군요. 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프랑스 정부가 현지 시각 9일부터 코로나19 방역 조치를 완화했습니다. 3단계 봉쇄 완화 조치 시행에 들어갔는데요. 이에 따라 통행 금지 시작 시간이 오후 11시로 미루어졌습니다. 기존의 오후 9시에서 2시간 더 늦춘 겁니다. 코로나 확산세가 가장 심각했을 때는 통금이 오후 6시에 시작됐었고 상황이 나아지면서 이렇게 조금씩 늦춰졌는데요. 이달 30일에는 완전히 없애겠다는 게 정부의 목표입니다. 또 실내 수영장과 헬스장도 수용 인원을 절반으로 줄여 7개월 만에 운영이 가능해졌고요. 식당과 카페 실내 영업도 재개가 됐습니다. 지난달 19일부터 테라스 영업만 허용된 상태였는데 이제는 실내에서도 손님을 받을 수 있게 된 겁니다. 다만 수용 가능 인원의 절반만 받아야 하고 한 테이블에는 최대 6명이 앉을 수 있습니다. 첫날 현지 분위기가 어땠는지 파리 시민들의 얘기를 들어보시겠습니다. We have the impression that we are back to normal life, and it's really interesting to see people in the streets, bars and restaurants open. It's really reviving. So yeah. Déjà de pouvoir déjeuner en équipe en extérieur depuis que les terrasses sont ouvertes. C'est pas toujours évident parce qu'il n'y a pas beaucoup de temps pour nous. On a une pause déjeuner très courte et il y a une grande sollicitation auprès des restaurants et des bars. Donc, 네, 외국인 관광객의 프랑스 입국도 예전보단 더 자유로워졌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좀 더 안전하다고 판단되는 녹색 국가로 분류됐을 경우에 녹색 국가에서 입국한 경우에는 백신 접종을 마친 사람은 코로나 검사나 자가격리가 면제됩니다. 유럽연합과 쉥겐 협약 회원국들이 녹색으로 분류가 되고요. 한국과 일본, 싱가포르, 호주, 또 이스라엘, 레바논, 뉴질랜드 등 7개국도 녹색 등급을 받았습니다. 화이자와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2차 접종 완료 후 2주 뒤부터 또 얀센은 접종 후 4주 뒤부터 입국이 가능합니다. 백신을 맞지 않았을 경우에는 72시간 이내에 시행된 유전자 증폭 또는 항원 검사 결과 음성이라는 증명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프랑스의 코로나19 상황이 개선되면서요. 다른 나라들의 확산 상황에 따라 이렇게 출입국 조건을 수정해 나가며 국경을 차등적으로 개방하는 모습인데요. 최근 프랑스의 하루 신규 확진자는 10,000명 아래로 내려왔고 성인 인구의 절반 이상이 백신 1차 접종을 마쳤습니다. 네. 이제 미국에서도 백신 접종이 확대되면서 이 코로나 확산세가 좀 주춤하는 모양새인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지금 신규 확진자가 크게 줄었습니다. 최근 2주간의 추이를 살펴보면요. 하루 평균 신규 확진자가 10,000명대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여러 연구소와 대학들이 내놓는 코로나19 예측 모델을 종합해서 CDC가 발표하는 취합 전망에서도 향후 4주간 신규 환자가 계속해서 감소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또 코로나19 사망자도 감소세입니다. 최근 일주일간 하루 평균 400여 명이었는데요. 사실 숫자로 보면 여전히 많지만 올해 1월 정점 때는 하루 3,000명을 넘기도 했기 때문에 이때랑 비교하면 한 10분의 1 수준 이하로 떨어진 거죠. 또 미국의 백신 접종률도 정리를 해드리면요. 성인 1차 접종률은 63.9%, 12세 이상으로 확대했을 때 접종률은 61.3%에 이르고 있습니다. 네. 지금 미국의 백신 기부 행보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저소득 국가들에게 화이자 백신을 대량으로 제공할 방침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최근 미국의 백신 지원 소식 여러 차례 나왔는데 지금 이 소식은 이제 아직 미국 정부가 공식 발표한 것은 아니고 외신들이 전한 소식인데요. 미국이 내년 상반기까지 5억 회분의 화이자 백신을 추가로 기부한다는 겁니다. 지원 대상은 90여 개 저소득 국가와 아프리카 연합이고 코백스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이 5억 회분 가운데 2억 회분은 올해 안에 공급되고 나머지 3억 회분은 내년 상반기까지 제공될 예정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G7 정상회의가 열리는 영국 코누얼에서 우리 시간으로 오늘 밤이나 내일 새벽 중에 이 같은 계획을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영국 출발에 앞서서 백신 지원 계획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바이든 대통령이 한 가지가 있는데 발표할 예정이다. 이렇게 예고했기 때문에 아마 G7 무대에서 발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고요. 네. 이 자리에는 화이자의 엘버트 불라 최고 경영자도 함께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끝으로 백신 관련 소식 하나 더 알아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이 화이자, 모더나와 같은 기술에 기반한 이 큐어백 백신이 네. 이 출시가 예정보다 좀 지연될 전망이라고요. 네, 맞습니다. 큐어백은 독일 제약회사죠. 화이자나 모더나처럼 mRNA 기술에 기반한 코로나19 백신을 개발 중인데요. 네. 옌스 슈판 독일 보건장관은 큐어백 백신에 대한 유럽의약품청의 사용 승인이 8월 이전에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슈판 장관은 유럽의약품청이 아직까지 임상시험 진행 상황을 정확히 모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앞서 6월 내에 승인될 수 있다는 전망이 우세하기도 했는데 지금 상황은 이제 좀 더 불투명해진 분위기입니다. 독일의 한 지방정부 보건장관도 큐어백의 임상시험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다고 전해 들었다면서 임상시험 참가자가 충분하지 않은 문제를 거론했습니다. 화이자와 모더나에 이어 mRNA 방식의 세 번째 백신이라는 점에서 많은 관심이 모아졌는데 큐어백의 출시 상황을 앞으로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국제부 조수영 기자와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